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자리 숫자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은, 자, 3의 14제곱, 3을 14번 곱해서 엄청 큰 수인데, 얘가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여라. 이거는 방금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새로운 거는 이제 요거죠.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하여라. 이거지. 최고 자리 숫자. 최고 자리 숫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87 이러면은 최고 자리 숫자가 뭐야? 그러면은 요 2죠. 2가 최고 자리 숫자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가 각각 어떤 거냐면, 사용로구에서 사용로구를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사용로구에 정수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고,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사용로구의 소수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를 좀 잘 보면 되는데, 일단 사용로구를 취합시다. 사용로구 취해서 사용로구 3의 14제곱에 대해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를 이제 구한다고요. 정수랑 소수 부분을 찾는데, 얘하고 얘의 역할이 좀 다르다. 얘는 이 3의 14제곱이라는 놈의 그 자릿수를 얘기를 해주고, 이 소수 부분을 통해서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겠다.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로그 성질을 이용하죠. 14가 내려와서 14 곱하기 로그 13이 될 거고, 그러면 14 곱하기 로그 3의 값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0.4771이거든. 이 계산을 해보면 값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 6.6794, 이거 노가다로 그냥 한다 그랬어요. 자, 해서 그 정수분이 6이고요. 6 더하기 소수분이 0.6794인 거 알게 됐지. 자, 이제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그 6이니까 얘가 몇 자리냐? 몇 자리냐면은 7자리죠, 이거. 7자리 정수다. 이걸 통해서 7자리인 거 알지, 이거. 그죠? 일단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얘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최고 자리 숫자를 알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또, 부등식을 만들어요. 부등식. 자, 부등식을 만든다. 부등식을 만드는데 어떤 부등식이냐면은 0.6794가 포함되는 부등식을 만드는데, 얘가 뭐하고 뭐 사이냐면, 여기 이제 근사값이잖아요. 이 근사값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4771이 있잖아요. 자, 로그 2하고 로그 3을 알려주면은, 로그 2하고 로그 3을 알려주면 로그 4도 구할 수 있고요, 로그 5도 구할 수 있고요, 로그 6도 구할 수 있고요, 로그 7은 못 구하고요, 로그 7은 못 구하고, 로그 8은 구할 수 있고, 로그 9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포함되는 로그 어떤 자연수를 찾아야 돼. 여기 어떤 자연수, 여기도 어떤 자연수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찾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 로그 4를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 4는 2의 2제곱이니까 2 곱하기 로그 2거든. 그럼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걸 이용해서 0.6020인 걸 알죠. 그죠? 근데 6020보다 얘가 커, 값이. 로그 5를 찾아야 돼. 로그 5는 어떻게 구하죠? 앞에서 우리 해봤지? 1 빼기 로그 2로 구하지. 1 빼기 로그 2로 계산해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1 빼기 0.3010 하면은 0.699 빵이 돼요. 1 빼기 0.3010 하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요걸 내가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0.6794라고 하는 게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다는 거를 발견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즉, 로그 4라는 거보다는 로그 4보다는 얘가 크다. 그 다음에 로그 5보다는 얘가 값이 작다. 이거를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 부등식을 만들어서, 이 부등식을 만들어서 이제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는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요 앞에 있죠. 차이가 1 되게끔 한다는 얘기야. 4하고 5, 5하고 6, 6하고 7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요게 최고자리 숫자예요. 자리 숫자. 이게 결론이야. 자, 왜 그런지를 이제 이어서 설명할 텐데, 일단 최고자리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왜 그런지 y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자, 딱 이해하고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딱 중단하고 답을 구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 그런지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왜 그러느냐를 설명하면은, 잘 봐봐. 이거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자, 로그 4보다 0.6794, 그 다음에 로그 5를 이제 만들어냈거든.
여기인데 우리가 원래 하는 수가 로그 3의 14승이라고 하는 게 6 더하기 0.6794라서 다 똑같이 6을 더해요. 그러면은 6 더하기 로그 4, 6 더하기 0.6794, 6 더하기 로그 5 이렇게 되지. 그리고 6이라는 게 10의 6제곱이죠. 요걸 간단히 하면은 4 곱하기 10의 6제곱으로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6이 10의 6제곱으로 로그로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원래 거꾸로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원래 로그 3의 14승이었고, 요것도 다시 쓰면 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다 똑같이 로그를 이제 떼. 자, 요거 로그 다 떼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4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는 3의 14제곱이 크고 5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는 작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요게 풀어주면은 4 뒤에 0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5 뒤에 0이 6개가 있는 수죠. 그러면 이놈은 정확한 수를 모르지만 요거하고 요거 사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시작 앞에 부분의 숫자가 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겠어요? 7자리 수인데 7자리 수인 건 알겠는데 얘 앞대가리가 요 4가 되는 거죠. 요 4 알겠지? 이게 이유가 된다 이거지. 이게 알겠죠? 최고자리 숫자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유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풀 때는 여기에서 이제 답을 구하면은 이제 된다 이거죠. 딱 요거만 만들면 부등식만. 알겠지? 자, 이 문제 확실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 부분이 공부할 게 좀 많아야지 보니까, 그지?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아주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를 익혀두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뭔가 쓸 줄 알아야 되잖아, 일단. 그지? 그래서 정수분 N이라고 하고 소수 알파라고 해. 그러면 얘가 정수분하고 소수분 이게 더해서 표현하는 거 맞잖아. 그지?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여기서의 근이 지금 해가 N하고 지금 알파가 근이더라. 정수분하고 소수분이 근이더라.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는 정수분, 얘는 소수분인 거 알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은 두 근의 합이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걔가 마이너스 A분에 비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요. 자, 여기서 N알파를 당장에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정수고 소수잖아. 근데 얘는 플러스 소수지. 그럼 얘가 대분수로 고친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거든요. 그건 이제 쪼개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지?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1이잖아. 근데 빼기 3분의 1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 이 소수를 양수가 되도록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 1을 빼고 여기는 1을 더한다. 얘가 1을 빼.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1을 더해. 플러스가 되지. 이렇게. 어차피 값은 똑같은데 소수 부분을 플러스로 고쳐줘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 소수, 얘가 정수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알파가 바로 뭐다? 3분의 2다. 여기서 이제 알파하고 n을 구해야 돼요. 알파가 3분의 2구나. 그럼 n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구나. n은 마이너스 3이구나. 알파는 뭐다? 플러스 3분의 2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n알파 다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거 있죠? 두 근의 알파 베타 곱하는 거 둘이 곱하면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에서 3분의 k가 되지. 자,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2고 3분의 k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되죠. 이해가 될까요? 자, 요렇게 하는 거. 자, 이런 문제들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거의 외우도록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된다. 자, 정리를 해보면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소수분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부등식을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든다. 소수분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요 n이라고 하는 놈이 바로 최고자리 숫자다 라고 구하면 된다. 왜 그런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거나 합이 1일 때의 경우를 보자. 자,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그리고 로그 x의 소수분과 로그 x의 세제곱의 소수분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소수분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인가? 두 개의 수가 있는데 소수분이 같다는 것은 예를 들면 2.73 그리고 뭐 5.73 이런 거예요. 얘하고 얘 소수분이 같잖아. 그럼 소수분이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빼서 정수가 된다. 결과는 자, 여기 기왕이면 큰 거에서 한 걸 뺍시다. 5.73에서 소수분이 같으면 빼서 어떤 3 이런 식으로 소수분 없는 상태의 정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예를 드는 거고. 자, 이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빼서 정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풀어보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로그 x의 3제곱에서 이게 뭐좀 오는데 소수가 같으니까 여기서 요걸 빼, 이 값을. 로그 x를 빼면 그게 뭐가 될 것이다? 어떤 정수가 될 거다. 정수는 보통 n이라고 써요. n은 뭐다? 정수다.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풀지를 모를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보면. 그냥 풀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냥 외우셔야 돼. 알겠지? 처음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요 3이 내려가요. 계산하는 거야. 자변을 간단히 써서 3을 내려보내면 3 곱하기 로그 x 빼기 로그 x는 n이 될 것이고 요거 동류항이잖아요. 3 빼기 1에서 2 간단히 2 곱하기 로그 x는 n이 될 것이고 자 로그 x를 이제 구하세요. 2분의 n이라고 자 이렇게 구하세요. 자 그러면 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n을 구하면 사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 n이 뭔지 알면 x가 구해진다는 뜻이야. 이 식의 의미는. 이제 n이 뭔지만 알면은 정수긴 정수인데 뭔지만 알면은 이제 x가 이제 구하는 거는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로그를 취해요. 다 로그를 3개 다 붙여. 로그 10이야. 로그 10이면 1이 될 거고 가운데는 로그 x가 될 거고 로그 100은 2가 되겠죠. 다 로그를 붙여서. 그러면 로그 x가 2분의 n이니까 얘가 2분의 n이니까 왔다 갔다 좀 할게요. 2분의 n이 이 사이에 있대. 그리고 n은 정수.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 정수. 그럼 2를 다 곱하면은 이렇게 돼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딱 3밖에 안 되죠. 요렇게 정수를 찾는 거야. 먼저. 알겠죠? 그럼 n이 3이구나. 그럼 로그 x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한데 여기서 쓸게요. 자리가 없는 관계로 n이 3인 거 알았잖아. 3밖에 안 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 문제 풀다가.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로그 x가 2분의 3이다. 그럼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지수. 여기 밑이 10이었잖아요. 돌려주면 되죠? 10에 2분의 3제곱이다. 자, 요거 표현을 바꾸면 2니까 2 생략하죠. 근호에서 10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보통 나가서 10의 제곱은 나가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답이 이렇게 둘 중에 보통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표현이 이제 주가식, 객가식 같은 거 보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이게 소수분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빼서 정수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런 부등식도 만들어서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합이 1일 때 합이 1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도 예를 들면은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2.73이고요 5.27 이런 경우에요. 소수만 딱 둘이 더해봐. 0.73이랑 0.27 더해봐. 그럼 1이 되지. 그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더해서 정수가 된다. 두 수를 그냥 직접 더해서 정수가 된다야. 더해봐. 정수겠죠. 더해보면은 뭐 8 이렇게 정수가 딱 되잖아. 뒤에 소수가 없이 깔끔하게. 자,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로그 x의 정수분이 3이고 끊고 자, 로그 x의 소수분과 로그 요즘 지워볼까요? 요즘 가려졌기 때문에 자, 로그 x 세거듭 요놈의 소수분의 합이 1이다. x의 값을 구하라. 자,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하세요. 요거 말 있죠. 요거를 부등식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정수분이 3이라는 게 로그 x는 3.5모라는 이야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럼 얘는 뭐겠어요? 3보다는 크고 정확하게 이제 등호가 붙어야 되는데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겠지. 근데 소수분이 0이 아니니까 등호 안 붙여요. 그지? 소수분이 이게 로그 x의 소수분 빵이면
말이 안 되거든. 그치? 소수분이 있어야지 다른 소수랑 합쳐서 1이 되는 게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등 안 붙여, 여기.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될까? 3.5모니까. 그 다음에, 요 말 있죠? 요 말, 합이 1이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면, 더하라 그랬죠? 로그 x라고 하는 놈과, 로그 세 거듭제곱근 x라고 하는 놈을 더해서, 이게 뭐점 삐리리 뭐점 삐리리인데 더하면은 소수분이 딱 더해져서 1이 되니까 어떤 정수가 된다. 정수 n이라고 쓰자. 자, 이 두 가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x를 구한다. 요거 x의 3분의 1 제곱인 거 알지? 그럼 3분의 1 나가야지 앞쪽으로. 그럼 로그 x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로그 x가 돼. 이꼴 n. 정리를 하겠죠? 앞에 1이 개수니까는 3분의 4 곱하기 로그 x로 간단히 쓰고 난 뒤에 로그 x를 구해. 역수 곱해서 4분의 3n이야. 자, 그러면 요 위에 부등식 만든 거 사용하겠죠? 로그 x가 3하고 4 사이래요. 얘 이놈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대. 근데 n은 정수래. 노가다로 띄는 거야. 대입해 하나씩. 뭐 넣어볼까? 4 넣어볼까요? 4 넣으면 안 되지. 등 없으니까. 얘네다 뭐 넣어봐야겠어요? 5 넣는 거 가능하지? 여기다가. 맞죠? 그 다음에 6 넣는 것도 되나요? 5 넣으면 되고 6 넣으면 어떻게 되나? 4분의 18 하면은 넘어가서 안 되지. 4, 4, 16보다 크니까. 그죠? 4분의, 이거 4분의 16이니까. 그쵸? 500개 안 돼. 맞지? 넣어보면 6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밖에 안 돼요. 어떨 때는 2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들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로그 x가 4분의 15밖에 안 되는구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x 구하는 거는 이제 뭐 하면 돼? 지수. 그치? 10이었으니까 10에 4분의 15제곱.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어떻게 근호를 쓰면은 4는 조그맣게 쓰고 10에 15제곱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서 조금 더 변형한다면 어떻게 돼요? 4제곱이 나가. 이거 가분수로 만약에 고치면 이게 답인데 그냥 조금 더 그냥 해보면 4분의 15가 3과 10이 3이지. 그러면은 얘가 10의 3제곱. 그냥 이건 더 붙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10의 3제곱 1000이고 그 다음 곱하기 4 거듭제곱근 10의 3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표현 다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그죠? 1000 하고 4 거듭제곱근 10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다 똑같다는 거를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보통. 알겠지? 사족을 좀 붙인 거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거 다 공감할 텐데 어쩔 수 없고요. 좀 반복해서 곰곰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풀이 과정을 외우셔요. 외우는 게 좀 좋아요. 자, 소수분이 같다 이런 말 나오면 빼서 정수가 된다는 원리. 소수분의 합일이다라고 하면 둘이 더해서 정수가 된다는 거. 요약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들 방금 했던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익혀 두셔야지만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를 보자. 자, 활용 문제도 보면 이게 그 문제를 읽어보면 막 뭐가 거창하게 말이 많이 나와서 딱 읽어보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징이 그런데 사실 이걸 몇 번 문제들을 풀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눈치를 챌 수 있게 돼. 문제들을 수차례 풀어보면. 자, 어떻게 푸냐면 여기 문자들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후반에 가서 상황이 2가지 정도 또는 쉬우면 1가지 조금 더 나가면 한 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대입하는 거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의 뜻에다가 대입만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읽어봅시다. 어떤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냥 이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pH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정의하였다. 너무 막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호 2가지로 보시면 돼요. XY처럼. 자, 사탕계를 먹은 직후 처음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었고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입만 할 줄 알면 된다. pH는 6.6 대입할 줄 알면 된다. 이었고 그 다음에 10분 후 그 다음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처음 채취한 타액의 50배이었다. 이때의 pH를 구하여라 라고 하지. 자, 그러면은 얘가 상황이 두 가지죠. 처음이라는 상황 있죠. 처음의 상황 있죠. 처음을 1번 상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분 후를 2번 상황이라고 하자. 이렇게 푸는 게 방법이야. 알겠지? 자, 어떻게 하냐면 pH 밑에다가 1번 여기 첨자를 쓰세요. 두 번째 상황은 2번 이렇게. 자, 이거 기호가 뭐 가우스 기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써먹고 여기다 1번 거창하게 생겼지만 그냥 이렇게 생겨본 것뿐. 이렇게 2번 상황으로 표시하면 돼요. 자, 봐봐. 처음 상황에 보면은 pH 1번 상황은 1번일 때 1번끼리 맞겠죠? 자, 이렇게 그냥 1번 상황이다 라고만 대입하면 돼. 자, 봐봐. 1번일 때 이게 pH 1인 거예요. 이게 6.6. 그럼 여기다가 6.6을 넣고 그때 처음일 때 농도가 있겠지. 그죠? 처음 농도.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가 이거니까 농도가 H. 그죠? 산성도는 pH. 뜻만 확실하게 요약해서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10분 후의 상황이 두 번째인데, pH 2 이때는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2일 때 2잖아.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야? 10분 후에 pH 구하라는 거. 요거 구하라는 거죠. 여기 뭔지. 그죠? 여기 뭔지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근데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10분 후 농도는 요거죠. H2 요 말. 10분 후 요 말. 자, 요 말. 요 중간에 요 말 있죠. 요 말이 뭘 의미하냐면 10분 후 농도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 2죠. 이거는 처음의 농도가 1이잖아. 그것의 50배다. 50 곱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맞지? 이거지? 네. 이거잖아. 말뜻이. 두 번째 때가 처음에 50배다. 50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뭐 하면 돼요? 일단 식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식 이거 나왔고 이게 1번식이고 두 번째는 이게 나온 거거든. 이거를 활용하세요.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 그리고 얘는 구하겠다. 정리가 됩니까? 자, pH2는 마이너스 로그에 여기다가 이걸 넣었더니 50 곱하기 H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 구하고 싶다면 로그 성질 이용해서 이게 더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덧셈을 쪼개겠죠.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를 하고 분리를 합시다. 로그 50 더하기 로그 H 플러스 첫 번째 농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1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이 마이너스 분배합시다. 마이너스 이렇게 삥삥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50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게 1번에 의해서 6.6이죠. 요 놈이.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50에 더하기 6.6 이렇게 바뀌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로그 2를 사용할 차례 이제 숫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50이 5 곱하기 10으로 가자. 사용록이니까.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로그 5 하고 더하기 10이니까 1 더하기 6.6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차근차근 실수 없이 계산할게요.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땐 가로로 쪼개세요. 로그 5는 안 날라주면은 그냥 구해 먹으라 했죠? 로그 5는 어떻게 구한다? 1 빼기 로그 2로 구하면 된다. 이거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1 빼기 0.3 해서 0.7. 여기서는 이 근사값을 0.3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0.7이면은 이게 1.7이지. 더하기 6.6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답이 10분 후에 그 pH는 계산 얼마야? 6.6에서 1.7 빼. 그랬더니 얼마야?
이게 9가 되고 4.9가 되죠. 4.9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거 뭐 거창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까놓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이런 기호들이 나오니까는 괜히 그런 거고, 밑에다가 상황이 두 개 나오면 1, 2로 구분해서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잘 구분해서 대입하면 된다고. 요것만 농도가 H+, 상순도가 pH, 요것만 캐치하면서 처음일 때랑 10분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각각 대입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요런 말 같은 거를 문자들 간에 처음 상황과 두 번째 사이에 어떤 관계식만 잘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연립해서 정리만 하면은 답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상누구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문제들은 천천히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십시다.